봄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완소엘레이 시청자 여러분, 완소 호스트 김범준입니다. 여러분, 봄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봄하면 아웃도어 스포츠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오늘 LA 근교 퍼딩스톤 레이크라는 곳에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 중에서도 호수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만의 생각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바다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낚시를 배워볼까 해요. 오랜만에 하는 호수 낚시라서 많이 설레는데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낚시하러 가실까요? 여러분께 낚시를 가르쳐 주실 LA 한인 베스 동호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동호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LA 베스 클럽의 회장 김동철이고요. LA 베스 클럽은 생긴 지는 약 12년 정도 됐는데, LA 근교에 그 민물 낚시의 베스 낚시를 주로 하고 있는 클럽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낚시 클럽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낚시 참 잘 될까요? 요즘에 그렇게 베스 낚시가 그렇게 활성도가 좋은 편은 아닌데요. 산란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좀 예전보다는 활성도가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이 레이크 자체가 수위가 많이 낮았었는데 초봄에 비가 좀 오면서 수위가 많이 상승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 민물 낚시에 되게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때 저 같은 초보 낚시분도 와서 즐길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베스 낚시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세세한 움직임으로 해서 고기들을 좀 꼬신다고 할까요? 그런 기능이 약간 필요한 낚시인데요.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이 베스라는 고기를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한 마리만 고기를 잡으면 바로 취미로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되게 손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오늘 손맛을 느낄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잡아서라도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낚싯대 사용법부터 어떤 미끼가 사용이 되는지 기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미끼만 봐도 이렇게 되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저는 초보자라서 이렇게 조그만 낚싯대하고 되게 얇은 이렇게 낚싯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요? 손맛을 느끼시기에는 초보자들이 사시는 빅파이브 같은 데 사시는 가격이 싼 걸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물론 나중에 낚시에 깊이 빠져서 1년, 2년 되면 100불, 150불, 200불 이런 낚싯대들도 쓰는데요. 30불 때 릴을 하고 로드 가지고 충분히 처음에 시작하실 수 있는 낚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님들하고 다니던 낚시는 바늘이 조그만 붕어 낚시 바늘을 쓰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하지만 이 베스 낚시 같은 경우는 이런 커다란 바늘을 씁니다. 이런 커다란 바늘도 사용을 하고요. 혹시 근데 큰 바늘을 이렇게 입기 전에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이 베스는 붕어처럼 조그만 미끼를 이렇게 집어먹는 게 아니고요. 아가미 쪽으로 물이 쫙 빨려나가는 흡수력에 의해서 미끼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만한 사이즈의 플라스틱 루어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앞에 쪽을 이렇게 한 입에 물어버릴 정도로 큰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끼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웬만한 베스 마스터 대회에서 일본 사람이 한 명이 처음 개발을 해서 아주 히트를 친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닥에 이 봉돌을 놓고 약 30cm 정도 루어를 띄워서 쓰는 방법인데, 그때 이렇게 약간 가벼운 루어를 쓰게 됩니다. 가볍고 한들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물바닥에서 약간 떠서 움직이면 이 베스들이 아주 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바늘은 보이는 것 같고. 지렁이 같으면서 되게 거부감은 없네요. 그렇죠. 이 실리콘이니까 요즘에 실리콘 제품들이 낚시를 떠나서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만지보기에 전혀 부드럽고 기분이 좋죠. 네, 부드러운데 되게 어렸을 때 갖고 놀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근데 큰 지렁이를 사실 혐오스러워서 그렇지 만져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똑같이 만들어야죠. 네. 얘가 지금 이 나중에라도 기회가 주셔서 혀를 대보시면 그 소금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루어를 클로즈업 해보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 하얀 가루들이 네. 전부 다 소금입니다. 이런 가루. 이게 소금이에요? 예. 이 루어를 만들 때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으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좀 캐스팅을 멀리하는 장점도 있고요. 네. 고기가 아이스를 했을 때 그 이런 풀이나 이런 거 이런 돌이랑 다르게 짭짤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오래 물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보시면 이런 모양새와 이런 모양새를 다 다른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드베이스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베스 낚시는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이렇게 고기처럼 생긴 고기로 루어로 고기를 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얘가 의외로 비싸요. 20불, 30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드베이스 쓰시고 싶다면 이 미노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미노우라는 거는 특별한 기능이 없이 고기가 좀 활성도가 좋을 때 던져서 약한 속도로 감아주기만 합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 고기를 잡아보기도 하고 다음에 무슨 어떤 취미가 좀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액션을 보거나 저희하고 같이 낚시를 하면서 네. LABS 클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LA 주변에 있으니까 네. 저희하고 하면서 사실 저희한테 요 근처에 프로로 자기가 즐겁게 세미 프로로 해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낚시 가방이 거의 들지 못할 정도의 채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옆구리를 쑥 쑤시면 이렇게 루어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시면 그 주변에 친하신 분들 생기고 하면 좀 더 쉽게 낚시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루어를 하나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그 소프트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흥미거리가 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좀 뜨는 건가요? 예, 떠서 이렇게 톡톡톡 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고기의 입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럼 베스 특성상 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유동을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자기가 배고프면 온갖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요. 사실 피딩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침 시간에 제 생각은 7시에서 8시, 그러니까 해 뜨고 약 1시간 정도? 네. 그리고 해 질 무렵에 석양이 될 때 정도에 보면은 아주 작은 고기들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튀겨 올라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 고기가 베스가 이렇게 혼자서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퍽퍽 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피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표피에서 노는 플로팅 루어라고 합니다. 이런 루어를 써서 고기를 유도하게 되죠. 그 하드베이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와이어 베이트라고요. 이건 전혀 고기가 물 것 같지 않은 루어인데, 그러게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백인들이 많이 쓰고요. 왜냐면 이게 그 회수율도 좋고요. 바닥에 돌이 있어도 이렇게 감싸고 올라갑니다. 바늘이 위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이네요. 다양한 루어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계속 앉아서 말만 하면 지겨우니까 물가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 빨리 기대돼요. 물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간단한 루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 이 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하기 전에 이 루어가 어떻게 물속에서 움직이는지, 아무래도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캐스팅을 한 다음에도 상상을 해서 그 낚시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상상이 안 돼서 한번 이렇게 물속에서 한번 네.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물속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요 루어를 이렇게 낚싯대를 끌어서, 지금 요게 낚싯대만 끌어주는 액션인데요, 낚싯대는 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바위를 타 넘어가서 움직이면서 밑으로 자연낙하를 할 때, 그럴 때
고기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물론 저도 물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거 떨어지는구나. 이럴 때 고기가 미끼를 당기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즐거운 상상입니다. 그 상상이 그 낚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기를 제 상상에 맞추어서 정확한 느낌의 바이트하면 기쁨은 3배, 4배 커질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드랍샷은 사실 고기 같지도 않고 그냥 소프트한 실리콘이지만 정상적인 움직임보단 약간 네. 그 상처를 입어서 많은 그 미끼 고기 중에서 아, 내가 저걸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떨림을 좀 이렇게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서 있기도 하고. 그럼 얘가 안 움직이니까 잡아먹기 좋을 것 같으니까 베스가 와서 덮치게 되는 건데요. 이 지금 보시다시피 바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네네. 아주 약한 반응에도 바늘이 입술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소프트로는 이런 좀 대표적인 3가지 싱커가 있는 것, 노싱커리그 그리고 드랍샷 요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지금 캐스팅을 해서 우리 초보이신 캐스터님과 함께 운용을 한번 해보는 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라! 정말 잘 던지시네요. 자, 지금 이 캐스팅 릴은 네. 던지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네. 지금 베이스 캐스팅 릴 같은 경우는 이 더밍이라고 라인을 잡거든요. 네. 이걸 풀면서 던지는 거고, 이거 완전히 오픈되는 거고. 네. 이 릴은 던질 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숙달이 되신 분들이 쓰는데요. 네. 그대로 해서 마지막에 착지 순간에 살짝만 잡아줍니다. 아. 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어는 바닥에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 거는 훅 가라앉습니다. 네. 속에 황동 싱크를 달았기 때문에. 네. 근데 캐스팅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가라앉았고 지금 정도는 가라앉았을 것 같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 종류의 액션 루어 종류가 있겠지만 기본은 성급한 도시인들을 좀 릴렉스 시켜준다 그럴까요? 네.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장땡입니다. 사실 이 취미가 아까 되게 막 조용하고 되게 손맛도 많이 느끼고 하신다 해서 되게 좋은데 사실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는 아니잖아요. 게이트에 호수의 게이트에 그 경비 아저씨들이 할 정도로 그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6시에. 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낚시가 끝나는 시간이 네. 11시, 10시 반, 11시 반 그 정도 되면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커피 한 잔 더 하고 12시면 집에 돌아옵니다. 아. 그러면 와이프가 잠옷으로 돌아다닐 정도 시간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낚시 과부 같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놀고 온 게 미안해서 아이들 점심 차려주고 저녁 때 설거지 해주고 애들하고 같이 와서 바베큐 하고 네. 그럼 저는 낚싯대 갖고 와서 뭐 계속 바닥에다가 대를 편성해 놓고 네. 낚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던지고 와서 또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와이프가 이 낚시에 대한 부담을 갖지가 않아요. 그리고 혐오스럽게 뭐 비린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그렇다고 손 지저분하게 떡밥 묻히는 것도 아니고 요대로 집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백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좀 적죠. 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초보로 하시는 분들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기를 꼭 잡아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즐기러 오는 거니까 그 마음만 떠나면 아주 즐겁게 제일 좋은 게 아침에 호수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 아마 나인홀, 백나인홀 골프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 잔디에 있는 이슬 밟는 게 참 좋거든요. 네. 그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지금 여자친구는 없는데 나중에 진짜 여자친구 생기면 꼭 이런 데 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낚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돌았을까요? 이 시간이. 여기도 하시고 보러 네. 저기 저희가 좋아하는 도시가 이 안쪽 나무 뒤에. 아저 나무 뒤에 네. 원래 저런 데가 좀 많죠 고기가. 휴보면 거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가. 여기 너무 아름다운 경치도 많은 것 같고 좀 물고 이렇게 반응도 시원치 않은데 혹시 뭐 다른 데 또 좋은 데 장소가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베스 낚시 같은 경우는요. 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렇게 낚싯대 바늘만 꽂으면 네.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아침 9시 정도 되면 벌써 두 군데 세 군데 네. 돌아다니면서 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 자리를 많이 낚시를 했으니까 좀 이런 나무 없는 데보다 저 오른쪽에 숲이 좀 우거진 속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캐스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은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왔는데 여기가 경치가 훨씬 더 좋네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베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있는데 저기로 가네. 이런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나무를 낚고 있는.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잡고요. 뒤로 확 제껴요. 오, 바로 앞에서 뭔가. 빨리 여기 빨리. 뭔가 오는데. 이야. 힘이 장난. 바로 앞에서. 여러분 보이세요? 돌척입니다. 너무 드디어 한 번 하셨습니다. 베스야 베스. 이 주둥이 좀 보세요. 와, 베스 진짜 바늘은 크네요. 이렇게 큰 게 이 네. 안으로 들어가서 물고 있고요. 네. 베스는 이 안에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을 손가락으로 그냥 잡으셔도 되고요. 요 까칠까칠한 부분들, 요게 이제 고기를 못 나가게 하고요. 이 큰 루어를 이 관통되어 있는 아가미 쪽으로 물이 쭉 들어가면서 긁어 들어와서 밖으로 못 나가게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늘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베스가 한국에는 식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수입이 됐는데 네. 이렇게 네. 엄지손가락으로 네. 식용으로 수입이 됐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 토너먼트 하는 사람들은 먹질 않거든요. 네. 사실 이게 표피만 제거하고 그 튀김으로 하면 아주 맛있는 한국의 부황작물처럼 식용으로 이제 수입이 됐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그 외래어종이라고 그랬죠. 퇴치 대상이 됐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중국 마켓에 가면 네. 파운드에 7불씩 해가지고 비싸게 팔리는 어우. 베스어종입니다. 회장님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우, 그게 똑같은데요?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미국에는 토너먼트가 네. 그 각 주에 그 1등, 2등, 3등부터 20등까지 이렇게 점수 포인트를 합산을 해서 대표로 40팀이 모여가지고 하는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그 ESPN에서 방송도 하는데 거기는 상금이 200만 불에서 300만 불 정도가 상금이 걸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준이 이 고기를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재작년까지는 그 앵글 오브 이어 1년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제일 큰 베스를 뽑을 정도로 토너먼트를 쭉 해 나오다가 근래에는 회원이 좀 줄어들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즐겁게 껌피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를 따라서 저희는 먹질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맛있는 생선이고요. 바늘만 끼워서 버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철렵을 하는 게 낚시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심장이 찔려서 죽는 고기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버리면 물이 상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먹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서 포를 떠서 튀겨 먹기도 하죠. 네. 여기 바로 앞에 던지셨네. 잡히셨네. 산란기에는 이렇게 은폐엄폐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이 베스는 바위 옆이나 뭐 장애물 옆, 나무 옆 같은데 산란장을 만들어서 산란을 합니다. 네. 지금 계절이 산란기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러 그 앞에 한번 출하를 해본 거죠. 낚시 동호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찾아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경력은 10년 정도 되지만 이제 오늘 제대로 처음 낚시를 배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듭 묶는 법도 확실하게 배우고 또 이렇게 캐스팅하는 법이나 어떻게 물고기들이 산란기에 더 잘 잡힌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지식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2주 후 정도에 이렇게 다른 레이크로 가신다고 하니까 또 꼭 와가지고 참석하고 싶네요.
됩니다. 있다. 야, 크다. 하나 저기 이렇게 턱 해봤다. 밑에다 손가락을 놓고요. 손가락으로 잡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초보 낚시꾼의 반전입니다. 와, 오늘 잡은 배스 중에 제일 크다. 제일 크네요. 아, 어때요? 역시 든든하네요. 전문가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게 초보자도 가능하네요. 손맛이 정말 짜릿했죠. 거의 시험 이렇게 망한 거 다 한 번에 뒤집어 엎는 느낌? 아, 이렇게 바로바로 아 맛있겠다. 벌써부터 군침 도는데 나는. 한 잔 마세요. 되게 맛있게 생겼네요. 이건 진짜 맛있게. 이거 비주얼 좋은데? 꾸미가 좀 당기실 겁니다. 제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쪽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탐내지 마십시오. 마치 맛이 닭가슴살처럼 담백하고 식감은 오! 쫄깃쫄깃한데 맛있어요. 생선 결이 결 좀 민어나 네. 라카드 같은 거 구워놓은 것 같은데 그 잡내도 없고 그 민물 생선의 그 담백한 맛이 나요. 네, 진짜 저는 되게 비린내도 심하고 이렇게 흑비린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되게 심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 매운탕 같은 거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 껍질 부분에서 나오는 네. 좀 강한 향만 제거하면 매운탕도 네. 괜찮다고들 말씀하시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사실은 튀김용 기름을 준비해오지 않았었는데 네. 기름에다 하면 거의 바닥 생선 다시는 안 먹겠다는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예, 이 베스 낚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낚시는 못 하겠어요. 다른 낚시보다 이 낚시가 동적이라 더 재미있어서 계속 이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낚시할 때는 뭐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낚시를 했다면 여기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좀 활동적인 낚시를 할 수 있으니 주말에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공기 좋고 환경도 좋은 이런 그 호수나 이런 데 나와서 같이 낚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클럽 같은 경우는 LA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물 베스 낚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중앙일보 사이트에 클럽란을 그 안에 LA 베스 클럽을 검색을 하시면 항상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낚시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베스 낚시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갑자기 막 낚시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제대로 된 손맛을 봐서 그런지 좀 오랫동안 당분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